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10 총선 지금 이제 사전투표 기준으로 해서 열흘밖에 안 남았고 이제 본투표 하면 보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역풍의 조짐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탄핵, 뭐 조기종식, 뭐 하야 이런 말들을 계속함에 따라서 이른바 탄핵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 건자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건자에서 내쫓다. 대통령을 내쫓을 수 있다. 내쫓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왜 찝쩍거리느냐? 그냥 쉐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른바 이 쉐쉐 발언, 찝쩍거린다 발언. 이것이 이제 3월 26일부터 중국 매체에 일제히 보도가 됨에 따라서 중국이 한국을 조롱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아냥거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드디어 국민들이 눈을 번쩍 뜨고 이재명의 죄가가 여기에 이르고 있구나. 한국 총선판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드디어 중국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 총선에 개입하기 시작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이 역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 에 가까운 없었다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른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그 이른바 귀태 발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역풍이 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오늘 국민일보에서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흙이 한번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걱정이 지금 터져나올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적으로 복수를 하거나 자기 방탄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께서 드디어 자각하고 역풍 대열에 합류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조국 범죄의 혐의가 수두룩한 사람들,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만 쓰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야권에서 제1당, 제2당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 이런 점을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일정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오늘 아침에 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하고 한국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4.10 총선이 끝나면 우리 정치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들어간다. 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부가 드러나는 계기가 마련된다. 뭐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를 이끌어낼 거고 뭐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의 행태, 조국 혁신당이 강하고 단호하게 비판하는데 국민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조국 혁신당의 선거 슬로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이 한 말입니다. 개헌, 탄핵 등 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은 법률주의적 사고다. 검찰 정권 하에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조국 혁신당이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범야권이 200석이 되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인가?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의석이 200석이 넘어야 200표가 넘어야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범야권 200석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권 내분에 의해서건 윤석열 정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에 의해서건 이건 이제 국민들의 길거리 집회, 광장 집회를 통해서 이제 탄핵 열풍을 고조시킬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집권 남용 문제,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내보내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집권 남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헌, 탄핵과 관계없이 일은 벌어진다고 본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개헌, 탄핵과 관계없이 일은 벌어진다라는 것은 공장과 길거리 시위를 통해서 특히 광화문에서 또는 용산 삼각지 일대의 시위를 주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하야 이것을 압박을 하겠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과 국민은 이제 넝벌머리를 내고 드디어 역풍이 불기 시작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돌풍이라는 말을 쓸 만큼 지지율이 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은 어이없다. 이미 얘기인 줄 알았다. 범죄자가 유력한 정치인이라니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공정의 룰을 다 어겨버린 조국이 재기한다고? 허위가 없다. 아무튼 우린 지긋지긋하게 경쟁하는데 교수부부 인맥 동원의 입시비리 적발당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조국 돌풍에 대해서 20대 청년들이 그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조국은 어떤 어부지를 얻었으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재명 대표는 어떤 공천 파동을 피해갈 수 없었겠는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임종석과 박용진을 줄줄이 내쳐버림에 따라서 대선 가도의 변수들을 빨리 제거하겠다는 조급증과 새가슴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파워레이스 혹은 조기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자기의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박용진, 그 다음에 임종석, 이 사람들을 아주 무리하게 쳐내버림에 따라서 이재명은 자기가 무엇에 겁을 먹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조급증을 내고 있고 새가슴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거칠어진 입, 연일 탄핵을 시사하면서 당 내부의 친명들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이런 곳이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가 힘들다. 결국은 민생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 이것이 중도층에 와 닿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보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연일 윤석열 정부를 난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라는 것은 때리는 쪽이 지고 맞는 쪽이 이깁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공유를 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때리는 쪽,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격적 자세를 유지하는 쪽, 때리는 쪽은 집니다. 맞는 쪽, 피해자, 그쪽이 그 인내심을 보상받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지지자에게 어필하기가 어렵다. 결국 민생을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절박한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가 선거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고 어느 당이 제2당 또는 소수당으로 전락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걸려있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좌우로 첨예하게 갈린 시국에서 누가 무슨 논리를 펴도 골수파들에겐 먹히지 않게 되어 있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쥔 부동층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세격해 보이는 그런 주장을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이 글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자리가 이번 선거에 걸려있다는 그런 절박하고도 또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